A18 하이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오늘은 아이템 뉴스!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월 10일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애플 이벤트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애플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애플 이벤트 요약 빠르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워치 시리즈 10입니다. 애플워치가 10번째 시리즈를 맞이한 만큼 이번 애플워치에도 기존 워치와는 달리 눈에 띄는 변화점들이 생각보다 있었는데요. 애플에서는 더욱 얇아진 두께와 더 넓어진 화면을 강조했습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애플워치 울트라보다도 더 넓은 화면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애플 최초의 와이드 앵글 OLED 디스플레이 덕분에 비스듬한 각도로 워치의 화면을 볼 때 더 밝은 화면을 볼 수 있어서 시야에 대한 개선이 40%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마감의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소재가 빠지고 알루미늄과 티타늄 마감으로 새롭게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색상의 경우 알루미늄은 실버, 로즈골드, 제트블랙인데 이번에 애플에서는 이 제트블랙 색상을 정말 강조를 하더라고요. 알루미늄의 다른 색상과는 달리 유광 마감으로 처리를 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컬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제트블랙 컬러를 사전 예약으로 이미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일에 받아보고 바로 언박싱을 해서 리뷰 영상까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 소재의 경우에는 스테인리스보다 더 견고하고 가볍다라고 하면서 색상은 내추럴, 골드, 슬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의 컬러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애플워치에 탑재된 스피커를 통해서 애플워치에서 바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출시한 에어팟 시리즈인데요. 에어팟 3에 이어서 새롭게 출시한 에어팟 4입니다. 이번에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특징은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에어팟 4와 그렇지 않은 라인업으로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 차이는 나겠죠. 노이즈 캔슬링이 불가능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만 9천원,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6만 9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에어팟에서는 오픈형인데 최초로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형 이어폰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니즈를 정확히 저격한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H2 칩셋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전작 대비 뛰어난 음질과 통합 품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맥스의 경우에는 성능과 디자인이 달라지진 않고요. 색상이 추가가 되고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리뉴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대망의 아이폰 16 시리즈입니다. 먼저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의 경우에는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한 아이폰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일반 라인업에서도 상당한 칩셋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전작인 아이폰 15의 경우에는 A16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A18 이게 발음이 상당히 그런데 A18 칩셋을 탑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A18 바이오닉 칩셋 같은 경우에는 CPU는 30%, GPU는 40% 더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진 칩셋에는 하드웨어 가속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게 되면서 전작에는 프로 라인업만 가능했었던 바이오 하자드와 같은 AAA 게임들도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도 15 시리즈에 비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처럼 카메라 배열이 대각선 배치해서 새로 일자형 배열로 변경이 되었고 이제 일반 모델에서도 초접사 촬영이 가능하도록 카메라 성능의 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진 카메라 성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16 전 시리즈에 추가된 버튼이 있는데요. 바로 카메라 컨트롤 버튼입니다. 유출 정보에서는 캡처 버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던 버튼이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닌 진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버튼이에요. 이게 물리식 버튼이 아니라 맥북의 포스터치처럼 누르는 압력과 정전식 터치에 따라 작동되는 버튼입니다. 정말로 아이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진다면 상당히 잘 활용할 것 같은 그런 버튼이었습니다.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앱 구동,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버튼의 스와이프를 통해서 사진, 영상의 컨트롤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놀란 부분이 이 카메라 컨트롤로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카메라 앱이 실행되는 그 애니메이션부터 너무 자연스럽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14 프로에서 처음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탑재되었을 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처럼 역시 이 애플은 세세한 디테일에 있어서는 정말 변태처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에서도 이제는 작년에는 프로 라인업에만 들어갔었던 액션 버튼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16 일반 라인업의 색상은 울트라마린, 스틸, 핑크, 화이트, 블랙
5가지의 색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15 시리즈보다 채도가 확 올라가게 되어서 쨍한 느낌을 정말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고요.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색깔 참 이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번 색깔 너무 별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16 일반 라인업의 시그니처 컬러인 울트라마린 색상이 가장 이뻐 보였습니다. 네, 이제 아이폰 16 프로 라인업입니다. 사실 유출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도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외관적으로 카메라 배열이 대각선에서 일자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한 세대 변화의 체감 정도는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크게 그렇게 돋보이는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유출 정보의 데저트 컬러 또한 별다른 기대를 안 하게 되는데 큰 한몫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애플 이벤트를 봤는데, 와, 이번에 데저트 티타늄 컬러가 너무 잘 빠졌더라고요. 유출에서 봤었던 소위 똥 색깔과는 달리 은은한 골드, 핑크의 느낌이 들어서 되게 색상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네, 이번에 아이폰 16 프로 저의 색깔 선택은 바로 데저트 티타늄입니다. 저는 바로 이 색상으로 구매하려고요. 그 정도로 너무 이뻤어요, 저는. 그리고 16 프로의 경우에는 이 데저트 티타늄 뿐만이 아니라 15 프로의 시그니처 컬러였었던 내추럴 티타늄, 그리고 화이트, 블랙 티타늄까지 4가지의 컬러로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 라인업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늘어났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프로는 6.3인치, 프로 맥스는 6.9인치로 각각 0.2인치씩 늘어나게 되었는데, 아이폰의 물리적인 크기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베젤이 전작 대비 확 줄어들게 되면서 휴대폰으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젤이 줄어들다 보니까 확실히 외관상으로 더 이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이번에 16 프로 라인업의 메인 배경 화면이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그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듯한 그런 메인 화면이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라인업에도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추가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프로 라인업의 경우에는 일반 라인업보다도 기본적인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고, 프로 라인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의 추가가 아이폰 프로 라인업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사용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6 프로 라인업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는 프로 맥스에만 들어갔었던 테트라 프리즘이 일반적인 16 프로에도 탑재가 되면서 기본 5배 망원 줌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또 배터리 사용 시간 또한 개선이 있었는데요. 16 프로의 경우에는 15 프로 대비 4시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15 프로를 사용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이 배터리가 빨리 닳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16 프로를 구매해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감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6 프로 다 좋았는데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전작 대비 무게가 증가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프로 라인업은 전작 대비 12g,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6g 무게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진짜 15 프로 너무 가벼워져서 저는 사용할 때 너무나도 만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게가 다시 증가하게 되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뭐랄까, 줬다 다시 뺏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지금까지 2024년 애플의 가장 큰 이벤트를 우리나라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기기에 대한 핵심 변경 사항들만 요약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애플워치부터 아이폰 16까지 긴 키노트 시간이었었지만은 정신없이 그래도 나름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품들을 빠르게 구매를 해서 자세한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저트 티타늄 컬러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빨리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